자, 오늘도 빅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첫 번째,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경천 동지할 일. 물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또 정두원 씨가 이야기를 했는 부분인데 이거 같습니다. 김윤옥 여사에게 미국의 뉴욕의 사업가로부터 돈다발이 든 명품백을 받은 정황을 사정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명품백 그러면 이거 솔직히 먼저 고백을 드리고요. 내가 그 명품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아는 거 딱 하나를 물어봤어요. 마차님한테. 마차님, 그거 헤르메스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헤르메스가 어딨어요? 아, 예,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이제 스펠링방 보고 헤르메스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다고.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에르메스. 그냥 콩글리시로 하면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 히읗 발음이 안 난다면서요. 묵음이에요. 묵음. H가 발음이 안 되니까 우리가 옴무도 홈무라고 안 하잖아요. 아, 옴무. 그게 프랑스예요? 네, 남자. 에르메스가? 뜻이죠. 네. 에르메스는 고유 브랜드죠. 아. 그 뭐 그리스 신화 중에 한 명 그거 아닌가?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프랑스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예. 알파벳 체계에서의 H만 먹어 헤르메스라고 했다가 근데 하지만 이것도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헤르메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설명 듣고 충격받았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파리를 파히라고 한다고. 파히. 예. 정말 놀랐다. 우리만 파리라고 하는 거야. 아니 왜 올랑드 대통령도 우리가 한글로도 올랑드라고 표기하잖아요. 근데 예. 그 영어로 보면은 홀란드라고 써요. H가 예. 앞에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건요. 헤르메스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게 예전에 한 10년 정도 전에 이명박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아니다. 김윤옥 씨가 그 가방을 들고 다녀서 그게 화제가 돼서 트위터에서도 뭐 2천만 원짜리 얼마짜리 이야기가 된 적이 있거든요. 마차님 맞죠? 대략 얼마 정도예요? 그게 그 하늘색 에르메스 가방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델명이. 근데 김윤옥이 들고 나온 거는 켈리백이라는 거예요. 그레이스 켈리를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 나온 건데. 우리 명품 방송 하나 만들까요? 그런데 김윤옥은 그 가방이 사위가 사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상주 그 사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국정감사인가 이때 한 의원이 가지고 나와서 이 가방이 1,080만 원이다. 라고 두 가방을 비교를 해서 나온 게 있었는데 사실 그걸 만드신 분 저 만나고 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색깔만 같았지 같은 에르메스 백이지만 모델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1,080만 원이라고 비교를 했던 그 가방은 버킨 백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근데 이제 정말 전문가죠. 예. 이거는 최고. 뭔가 있어 보인다. 이거는 이제 제인 버킨을 이제 네. 그 오마주로 해서 만든 백인데 버킨 백이 더 비싸거든요, 사실. 가격만 보자면 물론 어떤 가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김윤옥이 가지고 나와서 밖으로 노출시킨 가방이 에르메스 중에서 켈리 백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김윤옥이 버킨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다른 버전도 네, 가지고 다른 있고. 버전 예. 그 버전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해외 순방 갔을 때 뭐 뉴욕에서 니먼 마커스 쇼핑몰을 갔다 그리고 벨기에에서도 쇼핑몰을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니먼 마커스는 이제 에르메스나 구찌 이런 쪽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벨기에에서는 샤넬인데 샤넬이 오픈 매장 하자마자 가서 가방을 3개를 샀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각각 거의 500만 원짜리 3개를 샀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김윤옥이 받았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 저는 에르메스라고 추정을 해보는데 그 가방 안에 현금까지 넣어서 선물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방 가격이 2천만 원. 만약에 버킨 같은 거 받았으면 거의 3천만 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다 현금을 꽂고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경우에는 박스로 완벽하게 포장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 야, 그런 거 공부하려면 어떤 학원 다녀야 돼요? 신기하다. 제가 과외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처럼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헤르메스가 뭐야. 어쨌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여기서는 명품 가방이 검은 비닐이 봉다리랑 똑같은 역할을 네,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라고 해도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돈만 받고 가방은 다시 돌려줬다. 그랬을 그러잖아요. 수도 있고. 네. 문제는 국정원 특활비 부분도 또 명품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떤 여러 가지 정황상 정두원의 경청 동지할 일이라는 것이 이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 김윤옥 자체가 명품을 좋아하는 그 브랜드들을 보면은 굉장히 과시성인 거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찍힌 사진은 대부분이 다 국내 브랜드의 시계를 차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만손? 네, 로만손. 그때 한참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김윤옥이 로만손을 차고 나왔는데 당시 야당 쪽에서 이게 명품이라고 이제 그거는 그걸 얼마짜리 했었던 거죠. 로만손 그 시계는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국내 그냥 아주 저가 중저가라고 해야 되나? 명품은 아니에요. 몇십만 원? 네.
이거는 뭐 가족이 선물해준 거다. 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너무 대놓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싼 거니까. 근데 해외 순방하는 사진을 보면요, 전부 다 까르띠에나 무슨 에르메스. 뭐 샤넬,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이름을 들어도 알 수 없는 그런 브랜드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콜렉션으로. 나중에 제가 이거를 제보를 어디다 좀 하려고요. 기사로 썼는데 되게 재밌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나 까르띠에 그 되게 비싸다는 이야기를 가만 들은 있어봐. 적이 있어요. 야수님, 우리는 지금 네. 막 필이 꽂혔어 지금. 네. 그거 있으면 장가 갈 것 같죠? 아니요,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면은. 저는 그 까르띠에 시계를 차고 있는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 말로 1,5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시계가. 그래서 저는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깍띠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프랑스에서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기 때문에 오히려 프랑스 국내에서는 판매가 떨어지는 그렇기는 해요. 근데 김윤옥이 살 때 요때는 굉장히 이 까르띠에에 대한 그게 많았을 때죠. 돈 가진 자들의 끝없는 추악한 욕심은 자기 돈으로 명품 사는 게 문제예요 무슨? 김윤옥이 갖고 다니는 명품 중에는 초창기 남편이 돈 잘 벌었을 때 개인 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뇌물이거나 네, 상납받았겠죠. 불법적인 거나 그런 경우가 꽤 많을 것 같고 이중성도 좀 문제가 있긴 하죠. 국내에서는 비난이 쏟아지니까 검소한 척하고 외국 나가서는 또 이렇게 과시하고 다니고 그 천박함. 근데 문제는 이제 나는 이것도 봤어. 이 정도로 경천 동지할 일이 있나? 당나귀 좌우할 만한 일이 되는가? 이렇게 또 의심해 보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이런 생각이 핸드백의 외화가 가장 고액권이 얼마쯤 될까요? $100짜리가 제일 고액권이죠. 그거를 그 핸드백에 가득 채우면 얼마나 최대한 담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한번 하죠. 생각을 해봤어요. 뭐 많아봤자 한 3, 4억? 5억 정도? 가득 그런데 담으면? 100불짜리는 우리나라 5만 원짜리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요. 예, 그러니까 영화에서 봤던 어떤 그런 통밥을 가지고 명품백을 이렇게 크게 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배낭처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즈를 생각해 봤을 때 $100짜리 집에 있는 $20짜리 가지고 한번 가늠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게 꾹꾹 눌러 담으면 한 5억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가지고 경청 동지할 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 외화 중에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는 고액권이 있어요. 달러 중에 가장 큰 시중 유통, 그러니까 소비자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고액권은 $100가 최고 고액권인데 네. 은행 간 거래를 하기 위해서 $100만 막 이런 고액권들도 있어요. 수표 같은 개념이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융기관 거래하기 위한 아. 그런 돈들이 있어요. 그런 거일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한 100억쯤을 3천만 원짜리 그 검은 비닐이 봉다리에 담아서 주는.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로 요구한 게 금액이 너무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 뭐 50억, 100억이라고 치면 그 인쇄물 이렇게 이권 사업을 요구했다잖아요. 네. 그 인쇄물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 자체가 그 정도 될까? 50억, 100억. 정부가 추진하는 인쇄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거 연간 예산이 국정 홍보물 제작. 수조 원대예요. 왜냐하면 이 인쇄물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명함 같은 책자, 브로셔 같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박근혜가 추진한 사업 있죠. 정부 각 기관의 마크를 태국으로 다 바꾼 거. 이것도 인쇄물 사업이에요. 네, 모든 그러니까 게 다 인쇄물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업무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어떤 독점적 사업자를 지정해서 그 사업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지자체별로 이렇게 그 협상을 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뇌물을 통해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중앙부처 하나를 찍는다고 해서 그 중앙부처가 조달하는 그 금액이 이렇게 그 정도로 클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두원이 말했던 경천 동지에 딱 맞는 그 정도 급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네. 그 정도가 그 정도일까요? 네. 어쨌건 잘 모르겠고. 아니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그 감성대로 보면 눈치질이나 이게 더 훨씬 더 큰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왜 경천동지하는 것이냐면 대통령 당선 전에 불법 자금을 줬고 어쨌든 명품이던 그 안에 돈을 넣었던 불법 자금을 줬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권을 요구했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도 일 줘야지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천동 지하 사건인 거죠. 차라리 눈치채지 나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시영이 친아들이 아니었다. 뭐 이런 이야기라면 아니 정두원이 얘기한 경천동 지하 사건 3가지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는 거지 이게.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이 일개 개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그런데 그거를 무마했다 이거거든요. 정두원의 발언에 의하면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각서도 썼고 이 사람들한테 자기 사재를 털어서 뭐 돈으로 맡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협박을 당하니까. 아, 근데 이게 경철동 지하 사건인 거예요. 협박을 당했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자, 어쨌건 이런 걸 가십이라고 하죠. 예. 드러내놓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러니까 정두원이 너무 짜증나요, 진짜. 그러니까 스무고개 하지 말고 다 네. 얘기를 하라고. 아니 그 국민 상대로 장난치고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짜증나는 건 이명박이 아니고 정두원이야. 씨. 예. 어쨌건 같은 에르메스 백이지만 모델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1,080만 원이라고 비교를 했던 그 가방은 버킨 백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정말 전문가죠. 예. 최고 이거는 최고. 뭔가 있어 보인다. 이거는 이제 제인 버킨을 이제 네. 그 오마주로 해서 만든 백인데 버킨 백이 더 비싸거든요, 사실. 가격만 보자면 물론 가죽을 어떤 가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김윤옥이 가지고 나와서 밖으로 노출시킨 가방이 에르메스 중에서 켈리 백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김윤옥이 버킨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다른 버전도 네, 가지고 다른 있고. 버전 예. 그 버전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해외 순방 갔을 때 뭐 뉴욕에서 니먼 마커스 쇼핑몰을 갔다 그리고 벨기에에서도 쇼핑몰을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니먼 마커스는 이제 에르메스나 구찌 이런 쪽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벨기에에서는 샤넬인데 샤넬이 오픈 매장 하자마자 가서 가방을 3개를 샀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각각 거의 500만 원짜리 3개를 샀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김윤옥이 받았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 저는 에르메스라고 추정을 해보는데 그 가방 안에 현금까지 넣어서 선물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방 가격이 2천만 만약에 원? 버킨 같은 거 받았으면 거의 3천만 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다 현금을 꽂고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경우에는 박스로 완벽하게 포장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 야, 그런 거 네. 공부하려면 어떤 학원 다녀야 돼요? 신기하다. 제가 과외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처럼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헤르메스가 뭐야. 씨. 어쨌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여기서는 명품 가방이 그게 예전에 한 10년 정도 전에 이명박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아니다 김윤옥 씨가 그 가방을 들고 다녀서 그게 화제가 돼서 트위터에서도 뭐 2천만 원짜리 얼마짜리 이야기가 된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 맞죠? 대략 얼마 정도예요? 그게 그 하늘색 에르메스 가방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델명이. 근데 김윤옥이 들고 나온 거는 켈리백이라는 거예요. 그레이스 켈리를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 나온 건데. 우리 명품 방송 하나 만들까요? 그런데 김윤옥은 그 가방이 사위가 사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상주 그 사람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국정감사인가 이때 한 의원이 가지고 나와서 이 가방이 1,080만 원이다라고 두 가방을 비교를 해서 나온 게 있었는데 사실 그걸 만드신 분 저 만나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색깔만 같았지. 그냥 콩글리시로 하면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 그러니까 히읗 발음이 안 난다면서요? 묵음이에요. 묵음. H가 발음이 안 되니까 우리가 옴무도 홈무라고 안 하잖아요. 아, 옴무. 그게 프랑스예요? 네, 남자. 에르메스가? 뜻이죠. 네. 에르메스는 고유 브랜드죠. 아. 그 뭐 그리스 신화 중에 한 명 그거 아닌가?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프랑스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예. 알파벳 체계에서 H만 먹어 헤르메스라고 했다가 근데 하지만 이것도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헤르메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설명 듣고 충격받았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파리를 파히라고 한다고. 빠히. 예. 정말 놀랐다. 우리만 파리라고 하는 거야. 아니 왜 올랑드 대통령도 우리가 한글로도 올랑드라고 표기하잖아요. 근데 예. 그 영어로 보면은 홀란드라고 써요. H가 예. 앞에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건요. 헤르메스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오늘 또 빅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첫 번째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경천 동지할 일. 물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중에 하나를 또 정두원 씨가 이야기를 했는 부분인데 이거 같습니다. 김윤옥 여사에게 미국의 뉴욕의 사업가로부터 돈다발이 든 명품백을 받은 정황을 사정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명품백 그러면 이거 솔직히 먼저 고백을 드리고요. 내가 그 명품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아는 거 딱 하나를 물어봤어요. 마차님한테. 마차님 그거 헤르메스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헤르메스가 어딨어요? 아, 예,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이제 스펠링방 보고 헤르메스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다고.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에르메스.